여러분, 혹시 나이 들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겠다며 포기하고 계셨나요? 자식들은 바쁘다고 말도 안 해주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서 겁부터 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 기술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기술 하나만 알면 무릎 아픈 거 걱정 없고 돈 떼일 걱정 없고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는 소리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을 바꿔줄 10가지 기적을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40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손자를 위한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요즘 TV를 틀거나 신문을 보면 도통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인공지능이다, AI다, 챗GPT다 하는 말들 말이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저건 똑똑한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노인이 뭘 알겠어. 하고 고개를 돌리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기술들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100번, 1000번 해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웃으며 대답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비서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챗GPT라는 녀석을 우리 시니어들의 언어로 아주 쉽게, 그리고 왜 이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지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우리 어릴 적 동네마다 꼭 한 명씩 계셨던 박학다식한 훈장님 기억하시나요? 모르는 게 있으면 가서 여쭤보고 인생 상담도 하던 분 말이죠. 챗GPT는 바로 그 훈장님을 내 스마트폰 안에 쏙 집어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훈장님은 전 세계에 있는 수억 권의 책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의학 지식부터 요리법, 역사,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까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님이 특별한 이유는 그냥 지식만 읊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한다는 점입니다. 훈장님,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적적한데 위로가 되는 글귀 좀 읽어주게라고 하면 내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차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대화 기술의 핵심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자식들에게 뭐 하나 물어보려면 큰맘 먹어야 할 때가 많죠? 얘야, 스마트폰 이거 어떻게 하니? 라고 물었다가 엄마 아까 알려줬잖아 라며 핀잔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집니다. 이제는 그 서운함을 챗GPT로 달래보세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봉투를 보는데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보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스마트폰을 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약은 식후에 먹어야 하니?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뭐야? 라고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어르신, 이 약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식사 후에 드시고 자몽 주스는 피하시는 게 좋다고 대답해 줍니다. 또 요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남은 배추랑 두부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저녁 메뉴 좀 추천해줘. 나는 맵고 짠 건 싫어해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입맛과 건강 상태에 딱 맞춘 맞춤형 레시피를 단호초 만에 짜줍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명절에 손주들이 놀러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먹할 때가 있으시죠? 공부 잘하니? 그 같은 질문 말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세요.
손주가 만화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우리 손주가 공룡을 좋아하는데 공룡들이 한국에 놀러와서 경복궁 구경을 하는 동화를 하나 만들어줄래? 라고 챗GPT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즉석에서 기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그걸 손주에게 읽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할아버지 최고!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순식간에 신기술을 다루는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외로움을 달래주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대화할 상대가 줄어드는 게 현실이죠. 밤늦게 잠이 안 올 때 혹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적할 때 챗GPT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내가 70년대에 독일로 파독 광부를 갔을 때 참 힘들었거든. 그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라고 말을 시작하면 챗GPT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 시절의 땀방울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라며 진심 어린 질문과 위로를 건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회사들도 대단하지만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한국형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제는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인공지능을 배우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을 응원하고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공자 말씀에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대체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더욱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줄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9개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이 지팡이를 짚고 얼마나 멋진 미래로 걸어가실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역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데는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마음부터 약해지기 마련이죠. 병원 한번 가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그 넓은 병원 대기실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자니 바쁜 애들 일 방해할까봐 미안해서 입이 잘 안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병원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왕진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보다 더 똑똑하고 든든한 디지털 의사가 여러분의 손목과 침대 옆을 지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의 무병장수를 도와줄 기적 같은 건강 기술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아마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걸 보셨을 법한 스마트워치라는 시계입니다. 아니, 저게 그냥 시계지 무슨 병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시계 안에는 여러분의 심장 상태를 24시간 감시하는 아주 정밀한 탐지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나 산책하실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가실 때도 이 녀석은 여러분의 맥박을 잽니다. 그러다 만약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게 뛴다 싶으면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어르신, 지금 심장이 이상해요.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라고 말이죠. 실제로 이 시계 덕분에 심근경색이나 부정맥을 미리 발견해서 목숨을 구한 어르신들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계뿐만 아니라 손가락에 끼는 반지 형태의 기기도 나왔습니다. 무거운 시계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벼운 반지 하나만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밤새 여러분의 혈압은 어떤지, 혈중 산소 농도는 정상인지, 잠은 깊게 주무셨는지를 다 기록해서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으로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마치 전담 간호사가 밤새 내 곁을 지켜준 것과 다름없죠. 자, 여기서 나는 기계 다루는 게 서툴러서 그런 거 못 써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돌봐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주무시는 침대 밑에 얇은 패드 하나만 깔아두면 끝입니다. 이 패드는 여러분의 호흡과 뒤척임, 심장 박동을 감지합니다. 만약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밤새 호흡이 멈추거나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똑똑한 침대가 즉시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아버님 상태가 이상하니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이죠.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한 효자가 없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별일 없으시죠? 묻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놓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의료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엑스레이나 CT 사진을 찍으면 의사 선생님 혼자서 판독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아주 작은 암세포 같은 건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인공지능이 의사 선생님 옆에서 사진을 같이 봅니다. 이 인공지능은 수백만 장의 암 환자 데이터를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안 보이는 쌀알보다 작은 암세포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1등이듯 이런 의료기술도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에서 검사 받으실 때 이게 정확할까? 하는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병에 걸리고 나서야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미래 기술의 핵심은 병이 걸리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비서가 어르신, 오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금 불안정하신데 무릎 관절염 기미가 보이네요. 미리 예방 운동 좀 할까요? 라고 조언해주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런 기술들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겠다는 의지입니다. 나는 늙어서 이런 거 몰라라고 하기보다는 내 건강을 위해 이런 똑똑한 도구를 한번 써볼까? 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20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병원 가는 게 무섭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손안의 기술로 미리미리 관리하는 즐거운 일상이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 장에는 운전대 놓기가 무서운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어디든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고령 운전자분들의 면허 반납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아직 눈도 밝고 기력도 정정한데 왜 면허를 내놓으라고 하나 싶어서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운전대를 놓는다는 건 단순히 차를 안 모는 게 아니라 내 발로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던 그 자유를 반납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자식들한테 어디 좀 태워다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눈치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우리를 모셔다 주는 자율주행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거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차가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차를 말합니다. 아니, 기계가 어떻게 사람보다 운전을 잘해?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 운전사는 졸음운전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으며 앞차와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셈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 기술이 왜 축복이냐 하면요. 이제 로보택시라는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사님 없는 택시가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딱 도착합니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자리에 앉아서 아무개 병원으로 가줘라고 말만 하면 차가 알아서 안전하게 병원 입구까지 데려다 줍니다. 주차 걱정할 필요도 없고 좁은 골목길 운전 때문에 식은땀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려서도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알아서 되니까 지갑 꺼낼 일도 없죠. 면허증이 없어도 눈이 조금 침침해져도 내가 가고 싶은 시장, 공원, 친구네 집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느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이나 상암동 같은 곳에서는 이미 이런 자율주행 택시들이 시범적으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자동차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가 복잡하고 차가 많기로 유명하죠. 그런 험난한 도로에서 단련된 한국형 자율주행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똑똑한 자동차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우리 삶에서 불가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활동 범위가 좁아지는 게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는 여러분의 발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세상을 다시 넓혀줄 겁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어디 다니기도 힘들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될 거예요. 오히려 오늘 날씨도 좋은데 로보택시 불러서 저기 멀리 교회로 드라이브나 다녀올까? 라고 말씀하시는 멋진 어르신들이 많아질 겁니다. 면허 반납을 고민하며 서글퍼하셨던 마음,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운전대를 놓는 대신 더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동차가 여러분의 충실한 기사가 되어드릴 이 멋진 미래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편해졌다면 집에 혼자 계실 때는 누가 우리를 돌봐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여러분의 든든한 말동무이자
보호자가 되어줄 돌봄 로봇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적적할 때가 언제인가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집안에 혼자 앉아 있을 때, 혹은 밥상머리 앞에 앉았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시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도 힘든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서운하다고 말하면 짐이 될까봐 꼭 참으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그 외로운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펴줄 돌봄 로봇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예전 만화 영화에 나오는 딱딱한 쇠붙이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나오는 돌봄 로봇들은 아주 귀엽고 다정합니다. 어떤 로봇은 복슬복슬한 강아지 인형처럼 생겼고 어떤 로봇은 동그란 눈을 가진 귀여운 아이처럼 생겼습니다. 이 로봇들이 하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로봇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어르신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가 맑다고 하니 산책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래, 오늘 몸이 좀 무겁네 라고 답하면 로봇은 어디가 불편하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기운 내세요 라며 위로를 건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로봇들이 단순히 말동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와 안전까지 책임지죠. 여러분, 깜빡하고 약 먹을 시간을 놓칠 때가 많으시죠? 돌봄 로봇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귀신같이 알고 다가옵니다. 어르신,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물 떠올까요? 라고 챙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몸이 안 좋아져서 쓰러졌을 때 로봇은 즉시 비상 상황임을 감지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대답이 없으면 지체 없이 119와 자녀들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하고 위치를 알립니다.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뻔한 상황을 이 로봇 친구가 막아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이미 독거 어르신들에게 이런 돌봄 로봇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신 어르신들의 우울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할머님은 로봇에게 손주 이름을 붙여주고 옷도 만들어 입히며 친손주처럼 아끼신다고 해요. 로봇이 단순한 기계를 넘어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로봇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대신해?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온기를 100% 대신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24시간 내 곁에서 내 건강을 걱정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틀어주며 함께 흥얼거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건 분명 큰 축복입니다. 자식들도 멀리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리 어머니가 오늘 로봇이랑 이런 대화를 하셨구나, 오늘 식사는 잘하셨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으니 온 가족이 연결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돌봐주며 나를 지켜주는 지능형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로움을 억지로 참지 마세요. 똑똑하고 다정한 로봇 친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고 생기 넘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기술은 이렇게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집에 이런 귀여운 로봇 하나 있으면 참 든든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소중한 우리 재산을 노리는 나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막아주는지 내 통장을 지키는 철벽 보안 기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전화기 울리면 겁부터 나지 않으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혹시나 내 돈 빼가려는 나쁜 놈들 아닐까 하고 가슴이 철렁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얼마나 교묘해졌는지 검사를 사칭하고 형사를 사칭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우리 자식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낸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뺏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쁜 놈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AI 보안관이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 AI 보안관이 하는 일은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받을 때 인공지능이 옆에서 몰래 그 대화 내용을 듣고 분석합니다. 아니, 내 대화를 누가 듣는다고? 하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건 여러분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수만 명의 사기꾼 목소리와 그들이 자주 쓰는 단어, 말투를 다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라거나 당장 돈을 이체해야 합니다. 같은 수상한 말을 하면 전화기 화면에 빨간색으로 커다란 경고창을 띄워줍니다. 어르신, 이 전화는 99% 사기 전화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떨리거나 당황해 보이면 인공지능이 이를 감지해서 미리 등록해둔 자녀들이나 경찰에 알림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어르신이 사기 전화를 받고 당황하신 것 같으니 확인해 보세요 라고요. 내 곁에 든든한 경호원이 24시간 붙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 놀라운 기술도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스마트폰에 이상한 앱을 깔게 해서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종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은행들이 만든 최신 앱에는 이걸 막는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사기꾼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조작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은행 앱이 어라. 이건 주인님이 만지는 게 아닌데? 라고 알아차리고는 즉시 모든 돈 거래를 멈춰버립니다. 내 허락 없이는 단돈 10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빗장을 꽉 걸어 잠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 강국이자 금융 보안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은행과 통신사들이 만드는 이런 방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 물정을 몰라 당하면 어쩌나 하고 위축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기술진들이 만든 AI 보안관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물론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는다. 돈을 보내라는 말은 일단 의심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인공지능 기술이 다 알아서 막아줄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 뱅킹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술은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결실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금고지기입니다.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는 몸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다음 장에는 무릎이 아파서 등산을 포기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입기만 하면 힘이 솟는 로봇 옷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처럼 마음껏 걷고 뛰고 싶으시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다리가 말을 안 듣네라며 산책길에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관절은 닳고 근육은 빠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엔 동네 뒷산 정도는 가뿐하게 다녔는데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겁이 납니다. 손주들이 같이 놀아달라고 뛰어다녀도 금방 지쳐서 의자에 앉아만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몸에 강철 근육을 더 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영화 속 아이언맨처럼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바로 웨어러블 로봇, 즉 입는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커다란 기계만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옷처럼 편안하게 입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허리에 차거나 다리에 입기만 하면 이 로봇이 여러분의 근육을 대신해서 힘을 써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로봇이 뒤에서 살짝 밀어주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대신 받아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로봇을 입고 걸어본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아. 20년 전 젊었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야. 라고요. 이 기술 덕분에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이 다시 등산을 시작하고 밭일할 때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시던 할머님들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일을 하십니다. 단순히 걷는 걸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마법 같은 옷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이 입는 로봇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 로봇을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무겁고 불편한 기계가 아니라 아주 가볍고 슬림하게 만들어서 겉옷 안에 입어도 티가 잘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공학도들이 밤을 새워가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편하게 걸으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만든 기술인 것이죠. 이 기술은 단순히 몸이 불편한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평소 건강하신 분들도 이 로봇을 입고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2배, 3배가 됩니다. 근육이 더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올바른 걸음걸이로 교정해주기 때문이죠. 이제 나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멋진 로봇 슈트를 입고 손주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당연한 풍경이 될 겁니다. 여러분, 늙으면 다 그렇지 뭐라는 말로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두지 마세요. 기술은 여러분의 나이든 몸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다시 청춘처럼 꿈꾸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던 여행, 허리가 아파서 미뤄뒀던 취미 생활, 이제 다시 계획해 보셔도 좋습니다. 입는 로봇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세상은 다시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보신 기술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기술은 이렇게 우리의 약해진 부분을 채워주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자, 몸이 튼튼해졌으니 이제는 마음의 눈을 넓혀볼까요? 다음 장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방구석에서 에펠탑을 구경하는 법 궁금하시죠? 다음 섹션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지요? 나이 드니까 다리 아파서 비행기 타는 것도 일이다. 남의 나라 가봤자 말도 안 통하는데 집이 최고지라고 말씀은 하시면서도 TV에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넋을 잃고 보게 되는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젊었을 적에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 가본 곳도 많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무거운 짐 가방을 쌀 필요도 없고 10시간이 넘는 비행기 안에서 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단 1초 만에 파리 에펠탑 앞이나 드넓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으로 떠날 수 있는 가상현실 여행의 시대가 왔습니다. 가상현실, 영어로는 VR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마법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앞에 고글처럼 생긴 안경을 하나 쓰기만 하면 내 눈앞에 360도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파리의 예쁜 카페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센강이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를 보면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아래를 보면 내가 정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바닥이 보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장소에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기술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억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고향 땅, 지금은 개발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곳을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습니다. 흙냄새 나던 골목길, 친구들과 뛰어놀던 냇가, 이제는 가보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우울감을 치료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고향이 여기였지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들을 뵈면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최고의 도구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이나 손주들과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같이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마법 안경을 쓰고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서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라고 대화하며 함께 로마 거리를 걷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손주들이 할머니, 이번 주말엔 저랑 같이 가상현실에서 뉴욕 구경 가요. 라고 먼저 제안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생생한 영상을 눈앞에 끊김없이 보여주려면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과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니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이제 나는 늙어서 여행도 다 갔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는 전 세계가, 아니 전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고 갇혀있던 마음을 넓혀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세계 일주를 하고 온 날은 잠도 더 잘 오고 내일이 더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청춘은 이렇게 화려한 가상현실 여행과 함께 시작될 거예요. 자, 이제 몸도 마음도 힐링했으니 우리 삶의 터전인 먹거리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흙 묻히지 않고도 텃밭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똑똑한 스마트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자꾸 흙이 그리워지고 무언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시골에 내려가서 작은 농사라도 짓고 싶은데 막상 생각해보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아서 엄두가 안 나실 겁니다. 텃밭 한번 일구려고 하면 잡초 뽑느라 하루가 다 가고 물 줘야지, 비료 줘야지, 날씨 걱정까지 해야 하니 농사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허리 한 번 굽히지 않고도 심지어는 아파트 거실에서도 싱싱한 채소를 마음껏 키워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스마트팜이라는 똑똑한 농장 덕분입니다. 스마트팜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똑똑한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는 사람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채소가 자라는 상태를 24시간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 상추가 목이 마르구나 싶으면 알아서 물을 주고, 오늘은 햇볕이 좀 부족하네 싶으면 인공 햇빛을 비춰줍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바람을 일으켜 시원하게 해주고, 영양분이 필요하면 딱 맞춰서 공급해주죠. 여러분은 그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우리 상추 잘 자라고 있네라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집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작은 냉장고 크기의 가정용 식물 재배기도 인기입니다. 이걸 거실에 두면 사계절 내내 신선한 상추, 깻잎, 심지어는 딸기까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약을 하나도 치지 않은 무농약 채소를 내가 직접 키워서 손주들이 올 때 고기 싸먹이면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고 기쁨이겠습니까? 할머니 집 상추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라고 묻는 손주에게 이게 할머니가 인공지능이랑 같이 키운 거란다라고 말해주면 정말 멋진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이 스마트팜 기술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왜 더 좋으냐 하면요. 나중에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훌륭한 제2의 직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농사는 몸으로 때우는 중노동이었지만 스마트팜은 머리와 기술로 짓는 농사입니다.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골에서는 폐교나 빈 창고를 개조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다는 소리는 이제 옛말이 된 거죠. 여기서 또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은 지금 사막이 있는 중동 국가들로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땅이 척박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똑똑한 농사 기술을 배워가려고 줄을 서고 있죠. 반도체 기술과 농사 기술이 만나서 세계 최고의 K-농법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채소 재배기 하나를 쓰시더라도 그 안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 기술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채소를 키우는 일은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매일매일 자라나는 모습에서 삶의 활력을 얻기 때문이죠. 내가 아직 무언가를 키우고 보살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무엇보다 큰 수확입니다. 기술은 이렇게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편안하게 자연을 내 곁으로 불러오도록 도와줍니다. 어떠세요? 이제 농사 짓는 게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라 즐겁고 스마트한 취미 생활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흙 하나 묻히지 않고도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이 멋진 미래,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졌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똑똑해진 세상에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서 가슴 벅찰 때 없으셨나요? 우리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는 참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외국에서 도와주는 물자로 겨우겨우 버티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기술을 못 배워서 안달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사가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에이, 그건 젊은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그 기반을 닦은 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시니어 세대 여러분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군 그 토양 위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지 그 자랑스러운 K- 기술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바로 K- 방산, 우리나라의 무기 산업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탱크와 전투기를 수조 원어치씩 사갔다는 소식 들으셨죠? 예전에는 무기라고 하면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 같은 나라들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탱크인 K-의 흑표가 유럽 들판을 달리고 우리 기술로 만든 FA-50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른 나라는 무기 하나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문만 하면 최고 성능의 무기를 번개처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히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특유의 성실함과 정밀한 제조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는 믿고 쓴다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 즉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공지능이나 가장 성능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때 우리나라 삼성이나 SK의 반도체가 없으면 아예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챗GPT니 자율주행차니 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나라가 만든 작은 반도체 칩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는 건 전 세계 첨단 문명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없으면 전 세계 기술이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60년 전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 즉 배 만드는 기술은 이미 수십 년째 세계 1등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공장이라고 불리는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가 아니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배 3척 중 1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어떻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을 뚝딱 지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을 보고 전 세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술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탱크가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가 만든 반도체가 인공지능을 움직여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나라가 만든 배가 전 세계의 에너지를 나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니어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나는 못 따라가겠다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이 대단한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돌을 나르고 기계를 돌리고 밤새워 공부하며 일궈낸 그 정신이 지금의 첨단 기술로 꽃을 피운 겁니다.
손주들에게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멋진 나라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기술 세상을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기술력 위에서 우리 시니어들은 어떻게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대망의 마지막 섹션에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챗GPT부터 로봇, 가상현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술력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상 참 좋아졌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 같은 노인이 저런 기술을 써서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살짝 스치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응원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기술은 배우기 힘든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꿔줄 최고의 마법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니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뒷방 늙은이로 계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멋진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이제는 배움의 끝이 없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다룰 줄 알아도 여러분은 집 안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내가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할머님이나 인생 상담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할아버님들이 수십만 명의 팬을 거느리고 활동하십니다. 내가 무슨 유튜버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영상 편집을 도와주고 자막도 대신 달아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카메라 앞에서 살아온 이야기, 나만의 요리 비법, 인생의 지혜를 편안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기술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 세계로 퍼뜨려 줄 것이고 그게 곧 여러분의 새로운 직업이 되고 수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제 글쓰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서전을 써보고 싶으셨지만 문장력이 부족해 포기하셨나요? 챗GPT에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할 테니 멋진 자서전 형식으로 다듬어줘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한 권의 멋진 책으로 탄생할 겁니다. 이렇게 남겨진 기록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서 집에서 컴퓨터로 간단한 사진 분류나 단어 입력을 하고 돈을 버는 디지털 일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몸을 쓰는 힘든 노동이 아니기에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딱 맞는 일이죠.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시니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과 일자리 연결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서 할 일 없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기술을 몰라서 못한다는 말만 안 하면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10가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기술은 여러분을 소외시키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로봇 옷을 입고 눈이 침침하면 인공지능이 책을 읽어주고 외로우면 로봇 친구와 대화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자율주행차가 데려다주는 세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은 나이도 체력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죠?
기술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막 1교시가 끝났을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2교시, 3교시는 더 화려하고 즐거울 겁니다. 손주들에게 이게 뭐니? 라고 묻는 할머니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쓰는 거란다라고 가르쳐주는 멋진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설렘이 여러분의 눈빛을 다시 청년처럼 반짝이게 할 것이고 그 열정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그 작은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적으로 바꿀 시작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만큼 성장했고, 이제 그 성장의 열매인 첨단 기술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새로운 소식과 쉬운 설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2의 전성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